추석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한 2주 만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용액의 얼마나 진합니까 하는 농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용액 농도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다루네요.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와 그리고 몰랄 농도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용액 100g이 일단 기준이었습니다. 몰 농도의 정의는 용액 1리터, 1000ml가 기준이었습니다. 몰랄 농도는 용맥, 그래서 수용액이면 물이 용매가 되겠죠. 용맥 1kg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잡아놔야 안 헷갈립니다.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퍼센트 농도라고 정의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5% NaOH, 자 뒤에 AQ 해놓으면 이건 수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5% NaOH 수용을 준비할 때, 그러면 이걸 1빵빵그램, 100g을 준비할 때, 그러면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면 용질이 수소와 같은 되겠죠? 몇 그램 들어있다고? 5g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에 용액 100g을 기준했기 때문에 수화들이 5g 들어있으면 나머지 용매로서 물이 95g이 준비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몰농도,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우리는 몰농도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5몰 농도 요소 수용액을 준비했대요. 그럼 이게 1리터가 있었다고 한다면 얘는 안에 용질이 요소가 되겠죠? 요소 분자는 얼마입니까? 60. 예, 60 되겠습니다. 요소가 0.5몰 돼 있어. 즉 요소 분자는 60이다 보니까 용질이 30g이네요. 그럼 용매는 얼마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즉 0.5몰 농도 요소 수용을 만들려고 하면 용질로서 요소 30g 준비하고 물을 붓다가 부피 플러스 그 1리터에 묶음이 맞아지면 이때가 0.5몰 농도 요소 수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물이 용매가 얼마 있는지는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용액의 밀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용매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밀도에 대한 정보 없으면 아직은 몰라요. 그렇다면 몰랄 농도, 용맥 1kg 속에 들어있는 역시 마찬가지 용질의 몰수를 나타내는 게 몰랄 농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몰랄 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준비해볼까요? 1몰랄 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준비해라. 무슨 뜻입니까? 하면 일단 용매가 물이겠죠. 1kg을 준비하겠습니다. 플러스 이 안에 용질로서 포도당을 준비했네요. 포당 1몰계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포당 1몰계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180. 그렇죠. 180g입니다. 그래서 용매와 용질을 이렇게 섞어준다면 물 1000g에다가 포당 180g을 섞어준다면 1몰랄 농도 포당 수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용매 물을 0.1kg을 준비했어. 그러면 1몰랄 농도 만들기 위해서는 포당이 몇 g 필요하겠습니까? 0.1kg, 100g을 준비하래. 10분의 1만 용매만 준비된다면 용질 역시 10분의 1만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 18g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용매를 2kg 준비하래. 1몰랄 농도 만들고 싶어. 포당 2몰기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180g을 2개가 있으면 되겠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와 몰랄 농도를 서로 상호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저번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몰 농도와 몰랄 농도는 묽은 용액에 한해서 여기서 말하는 묽다는 것은 보통 1몰 농도 미만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0점 몇 몰 농도 이런 식으로 될 때 이 줄은 비슷해. 그렇다면 X% 용액이 있다면 몰 농도로 바꾸면 어떤 산수 계산이 있습니까? 하면 분자량분의 10D 요거는 용액의 밀도입니다. 용액 밀도 그리고 몇 퍼센트 X 이런 산수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억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요. 다만 이 과정이 나오는 중간 단계에 가로막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분자분의 10dx 이 공식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변환 과정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5% 수산화투 수용액을 준비시켰네요. 얘의 밀도 D를 보니까 1.01g/ml라고 해보자고요. 이걸 뭘로 바꾸자? 몰 농도를 한번 바꿔보자 하겠다고요. 몰 농도의 정의상 부피에 대한 용질의 몰수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얼마 됩니까? 근데 지금 용액은 100g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부피는 리터 단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용액의 밀도가 1.01이었으니까 1.01g이면 1ml가 되겠고 우리가 원했던 단위는 밀리터가 아니라 리터입니다. 그래서 1000ml라면 1리터 이렇게 해서 용액의 g을 줄고 용액의 밀리터를 줄여서 우리가 원했던 리터 단위를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한데요. 용질이 NaOH 수산화통이 있었습니다. 몇 그램 있었습니까? 5g 있었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몰수예요. 수산화통이 분자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냥 퉁쳐서 분자로 치겠습니다. 수산화통은 용질 40g이면 1몰에 해당하겠습니다. 만약 포도당이었다면 5% 포도당이었다면 180g이면 1몰에 해당합니다. 이게 들어갔어야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용질의 g을 지워서 내가 원했던 몰수 단위를 얻어낸다고요. 지난번은 산수 계산 영역인데요. 5 분자에 넣을게요. 40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죠? 1.01 분의 1이 있잖아. 무수니까 1.01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100이라는 숫자와 이 1000이라는 숫자는 퍼센트 농도할 때 용액 100g을 기준했던 그리고 밀리터를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 1000이라는 일종의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계산 때리면 10분의 1 분의 1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몰퍼 미터 단위를 얻어냈습니다. 예, 이걸 우리는 몰 농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수화투명 화학식량 40분의 또는 분자량 분의 10 그리고 용액 밀도 그리고 5%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2 어쩌고저쩌고 하는 몰 농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0.5몰 농도 요소 수액 이게 요소가 아니라 수화투명이었다면 그러면 얘가 조금 더 고농도였네 이런 산수를 살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위에서 연습을 잘 하시라 했는데요. 여러분 책 문제 아직 안 풀어오셨죠?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중앙고사 신학교 범위 어떻게 돼요? 호르몬 시간이죠. 생각의 대상부터 30파이브부터 생물 시간 때 호르몬과 사람의 유전 이런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입시학 쪽에서는 요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5% NaOH 수용이 있었대. 1빵빵g이 있었어요. 너무 진한가 봐요. 그래서 농도를 반절 줄여보겠습니다. 2.5% NaOH 수용액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농도를 반절로. 다시 말하면 희석이란 말이에요. 물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물켜질 수 있겠습니까? 또는 어이씨 내가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농도가 작대. 좀 더 진한 농도를 만들고 싶어. 농축시키고 싶어. 라고 해보겠습니다. 2배 더 고농도로 만들어보고 싶어. 10%로 만들어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5% 수산화투 수용액 100g을 준비했다. 그렇다면 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수산화투면 용질이 5g 있고 나머지 용매 물이 95g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해됐습니까? 2.5%로 만들겠다고 용질을 어떻게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핀셋 집어넣어서 나트륨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 이렇게 뽑아내겠다고요? 그런 테크놀로지면 우주 정보가 있습니다. 2.5% 만들겠습니다. 결국에 물을 넣어야 되겠네요. 퍼센트 농도의 경우에는 용질의 질량, 용질 질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5g 있죠. 용매가, 다시 용액이 200g이면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1빵빵 하면 이게 퍼센트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2.5% 만들겠다는 것은 여기다가 물만 얼마? 100g 첨가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NaOH 수산화투를 5g 집어넣으면 10g 될까요? 10% 될까요? 이건 안 됩니다. 왜요? 용질이 10g 들어가면, 즉 여기 5g에다가 10g 들어갔잖아. 용액의 질량이 100g 그대로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액의 질량은 105g 되어 있습니다. 200 곱하기 100 하면 절대로 10% 나오진 않아요. 이해했어? 그럼 얼마 더 넣어줘야 됩니까? 용질을 얼마 더 넣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어쩌면 초등학교 때 산수교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10%가 돼달라고 합니다. 원래 용질은 5g 있었잖아. 여기다가 플러스 5g 더 할게요. 다시 Xg 더 할게요. 용액 100g 있을 때다가 용질이 Xg 더 들어왔어요. 곱하기 1빵빵 하면 요 구해진 Xg을 더 집어넣었을 때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즉 수화투이 그게 아니라 Xg이라는 질량을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Xg을 집어넣을 때 그 Xg은 요 산수 계산에 맞는 Xg을 집어넣는 겁니다. 됐어요? 또는 물만 날릴 수 있겠죠. 특히 우리가 수산투 같은 이런 놈은 비휘발성 용질입니다. 용질 자체가 날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질문 하나 할게요. 휘발성 용질 그럼 뭐 있을까요? 날아갈 수 있는 용질. 물에다가 집어넣는데 날아갈 수 있는 용질 뭐 있을까요? 염화나트륨 안 날아갑니다. 비휘발성입니다. 기체 용질 쉽게 날아가죠. 염화수소 수액을 우리 뭐라 부릅니까? 염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을 담아놓으면 염화수소 그냥 날아가요. 가만히 놔두면 날아가요. 휘발성이에요. 기체 용질 또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암모니아가 있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역시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실험을 해봤잖아. 직접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쪽에 쏨에다가 염산 집어넣고 이쪽에 암모니아수 집어넣고 그러면 염화수소 움직이고 암모니아 움직여서 이 정도쯤에 염화음모늄의 흰연기 만들어지는 거 해봤잖아요. 그런 시험 봤잖아요. 염화수소 기체가 움직이고 암모니아 기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염산 수용액을 쏨에 적셔갖고 거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휘발되는 거예요. 휘발성이에요. 이해됐어? 그때 딱 가운데가 아니라 염산 쪽이 좀 더 치우쳐서 염화 암모늄이에요. 흰연기
솔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염화수 분자량이 더 커서 확산속도가 느리고 아모니아 분자량이 작아서 확산속도가 더 빠르고 이 얘기잖아요. 기체할 때 나왔던 거예요. 이래서 휘발성 용질은 이런 걸 할 수 물을 증발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비휘발성 용질이었다면은 물을 증발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차피 용질 5g 바뀔 게 없거든. 물만 50g 날아가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용액 100g을 가열해서 용액 50g 만드는 방법도 2배 농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희석하는 방법과 농축하는 방법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보통 이런 거가 이제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소금물이 용도하면서 내신 문제 같은 거에 나왔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수학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뭐 빠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얘기가 있던데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용액의 정의 퍼센트 농도의 정의에 맞춰서 희석 또는 농축시키는 용질 더 넣어서 농축시키고 있고 용매를 날려서 농축시키는 방법도 있겠네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물 붓는 거죠. (0.5몰) 농도 요소 수액을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반절로 희석시켜 볼게요. 0.25몰 농도로 희석할까 싶습니다. 농도 좀 더 높여볼까요? 1몰 농도로 농축시켜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네요. 자, 이거 역시 기준은 뭡니까 하면 1리터가 기준이 되겠죠. 선생님 1리터가 아닌데 시험 문제에서 500ml, 이거 500ml 준비해. 1리터를 기준한 것에 절반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용액이 1리터가 아니라 2리터를 준비했대요. 그럼 1리터 준비한 것에 2배씩 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비례식이 나는 거죠. 과학은 항상 비례식이 나와야 돼요.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1리터를 일단 먼저 기준 삼았습니다. 요 1리터 속에는 하는 거죠. 용질로서 요소라는 놈이 얼마 있다? 0.5몰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물 용매는 얼마 있는지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농도를 뭘로 바꾸고 싶어? 0.25몰 농도로 농도를 반절 희석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공식이 뭐였습니까? 하면 개수 N은 질량을 그 원자로 나누면 원자의 개수가 분자로 나누면 분자의 개수가 나오게 했습니다. 이거 말고 용액에서도 용질 개수를 세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용액에서도 용질 개수 세는 거. 개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용질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0.25몰 농도로 농도를 반절 희석해 주세요라는 것은 부피를 2배 만들면 되는 거죠. 결국엔 1리터 용액이었던 것을 뭘로 바꿔라? 2리터 용액으로 바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리터 용액이었던 것을 2리터로 바꾸면 부피가 2배 되니까 농도가 반절 줄어듭니다. 1리터 용액을 2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물 1리터를 첨가하자. OX. 예, 이거 되면 안 돼요. 기존은 용액 1리터에다가 용액 1리터를 섞어서 용액 2리터가 완벽히 2리터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붓다 보니까 용액 2리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물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용매 물을 붓다 보니까 전체 부피가 2배가 되면 되는 거라고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리터로 1몰 농도를 2배 올려라 했습니다. 물을 증발시키는데 물만 용매만 500ml 날린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증발시키다 보니까 부피가 500ml가 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용질, 요소 0.5몰을 더 첨가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용질을 첨가한다 했을 때 요소 0.5몰계를 더 첨가하면은 된다는가? 안 된다. 이거 역시 용액 1리터에 요소 0.5몰계를 더 집어넣었을 때 부피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피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용액 1리터보다 좀 더 많은 부피의 용질 1몰가 들어가면 1리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용질 요소 0.5몰을 첨가한다?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요. 이해됐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0.5) 몰랄 농도 포도당 수용액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0.25 몰랄 농도로 1 몰랄 농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몰랄 농도의 정의상 얘는 일단 용매, 요게 물이죠. 물 1kg이 디폴트 세팅 값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고? 용질. 포도당이 들어갔네요. 포도당이 0.5 몰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놈이 조금 더 고농도라서 0.25몰라는 농도를 반절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용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만 골라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 물을 첨가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몰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것 같네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가스, 물 1kg만 첨가하면 끝나죠. 용매는 부피가 2배 되고 나발이고 그거 아니라 몰랄 농도를 하기 위해서는 용매로만 2배가 되게 됩니다. 용질의 개수는 그대로니까요. 물 1kg만 첨가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1몰랄 농도로 농도를 올리래요. 간단하죠. 용매 1kg에 용질 1몰개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포도당만 0.5몰개 첨가하면 끝날 일이네요. 여기 참 간단하네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0.4 몰랄 농도래요. 0.4 몰랄 농도래요. 요소 분자 얼마? 60이에요. 0.4 몰랄 농도 요소 수용이 준비됐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1000g을 준비했대요. 0.4 몰랄 농도 요소 수용을 준비했는데 1000g을 준비했대요. 0.2 몰랄 농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0.8 몰랄 농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플러스 물이 몇 그램 들어야 됩니까? 플러스 요소가 몇 그램 들어야 됩니까?
인기 뭔가 좀 풀어보라라고 했을 때 좀 풀어보시라고요. 코만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서 보실 거입니까? 이거 물 1000g 넣으면 될까요? 되지 않아요. 0.4 몰랄 농도의 의미는 용매 물이죠. 1kg, 1000g이 있고요. 이 안에 용질 요소네요. 요소가 0.4몰 있어요. 요소는 1몰당 질량이 얼마? 60g, 즉 24g 있어요. 이 0.4 몰랄 농도라고 해서 기준 삼은 용액은 용액 1000g 기준이니까 1024g 기준이겠습니다. 1024g 기준입니다. 용액 1024g이었다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용매를 농도를 반절 희석시키기 위해서 용매를 1000g 넣으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근데 내가 준비한 게 용액이 1024g이니까 하면 1000g만 준비했습니다. 1000g 준비하였으면 얼마 넣어야 될까요? 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0.4 몰랄 농도를 0.8 몰랄 농도 바꾸라고요? 요소를 0.4몰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4g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거는 용액이 얼마였을 때? 1024g이었을 때의 얘기고요. 1000g이에요. 1024g이면 24g 집어넣었을 때 몰랄 농도로 2배 되는 거예요. 근데 용액을 1000g만 준비하래요. 얼마입니까? Y가 나오는 거예요. 즉, 물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Xg은 1000g이 아니에요. 용질 Yg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24g이 아니라고요. 용액을 1024g이 준비됐을 때의 얘기예요. 뭔 뜻이 알겠어요? 여러분, 이 기준이 헷갈려버리면 오답 프레드가 나옵니다. 시원이는 눈이 왜 그래? 벽에 머리 개고 있으니까 자겠다는 표시잖아요. 몸이. 당연히도 용매 물 1kg 1000g에 포당 0.5몰게 포당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180이에요. 따라서 얘는 90g이거든요. 결국엔 이동은 용액 1090g 당 물 1kg이라든지 포당 0.5몰게 90g 넣는 그 과정이에요. 용액 1000g이 아니에요. 용액 1090g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0.5 몰랄로 포당 수용액 1000g을 가지고 하려면 1090g 대비 좀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이 기준이었습니다. 몰 농도는 용액 1리터가 기준이었습니다. 몰랄 농도는 용액 1kg이 기준이 아니에요. 용매만 1kg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흐트러지면 아까 말했다시피 함정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그냥 찍은 사람은 확률로 20% 확률이 되잖아. 객관식이잖아. 근데 그런 함정에 밟힌 사람은 정답률 당연히 0% 갖고 있어요. 어정쩡하게 공부하니까 성적이 오히려 안 나오는데요 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쪽이에요.
공부하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함정 다 빠져. 왜? 객관식이든 뭐 기억 니은 디귿이든 또는 뭐 소수량을 하면 어차피 그죠. 왠지 그럴싸한 오답이 기억 니은 디귿에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이 용해 파트는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과거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즉 지금 과거 1학년 애들도 이거 합니다. 농도합니다. 그럼 그 농도를 가지고 이 농도를 배워서 뭐에 써먹습니까? 하면 우리가 다음 챕터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면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묽은 용액 총괄성은 첫 번째 증기압 내림이 있습니다. P 베이커 증기압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밀폐된 용기 안에 용매에 물을 담아놓으면 동적평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물이 증발되면서 동시에 응축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이상 물의 수입 변화가 없는 상황까지 들어가는데 그럼 증발이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증발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서로 같아서 그래서 그 공간에 기체의 증기, 즉 수증기가 담겨있게 되겠습니다. 그 증기압을 델타 내리게 했답니다. 얼마나요? 데이터 순수 용매의 증기압에 용질의 몰 분율만큼 내려요 하겠습니다. 라울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고농도가 되면 증기압을 많이 내려요. 우리가 용액의 농도 A 용액, B 용액 했는데 한 놈은 퍼센트 농도, 한 놈은 몰랄 농도 던져줘요. 그래서 누가 증기압이 더 커? 라는 질문을 하죠. 오씨, 고농도가 되면 증기압이 낮은 건 알겠는데 퍼센트 농도와 몰랄 농도 줘놓고는 누가 고농도지? 그럼 찍을 수밖에 없죠. A 용액이 고농도일로. 근데 실제로는 B가 고농도면 당연히 오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환산하는 거예요.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를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수용액은 0.5몰 농도 요소 수용액을 준비했어요. B는 2% 요소 수용액을 준비시켜볼게요. 2%라고요? 분자량 60분의 10. 밀도는 묽은 용액이다 보니까 1.0 어쩌고저쩌고예요. 대략 1.0x 이렇게 되겠죠. 퍼센트 이하입니다. 용액의 밀도가 1.5가 되지 않는 한에는 1.5도 아니죠. 2.5가 되면 0.5 나오죠. 맞습니까? 60분의 20이니까 대략 3분의 1 정도예요. 누가 더 고농도다? A가 더 고농도인데요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의 증기압이 더 낮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끓는 점 오름이 있습니다. 순수 용매 대비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더 높아져요. 델타 T, B, 볼링 포인트, 끓는 점은 KB, 끓는 점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고농도가 되면 더 끓는 점이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1기압하에서 순수한 물이 끓는 점 100도씨예요. 근데 된장찌개 이거는 끓는 점이 100도보다 더 높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용질이 들어가 있으면서요. 세 번째, 어는 점 내림이 나오네요. 수수 용매, 즉 물이었다면 1기압하에서 0도씨에서 얼어요. 근데 용액이 되면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즉 소금물은 강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델타 T 프리즈 어느 점 내리면 하겠습니다. K 프리즈 곱하기 역시 몰라는 거 이런 계산이 나와요. 물이었다면 물은 KB 값이 0.52 예전에 0.52를 줬는데요. 새 학기에서는 0.51을 주기로 해요. 왜 0.5이나 0.51이나 어쨌든 1몰랄 농도 용액이었다면 비휘화성 비전해질로서 1몰랄 농도였다면 100도보다 0.52도 더 높은 데서 끓는다는 뜻입니다. 순수 용매로서 물이었다면 물의 K프리즈는 1.86을 주고 있습니다. 비휘화성 비전해질이었다면 1몰랄 농도면 1.86도 더 낮은 온도에서 옵니다. 다시 말해 영하 1.86도씨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번째, 삼투압을 나타내네요. 삼투압은 반호프의 법칙에서 삼투압의 기호로 파이를 쓰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에도 삼투압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명과학 삼투압은 용액에다가 적혈과 같은 세포를 집어넣을 때 저장액에 넣으면 부피가 커지고 고장에 넣으면 쪼그라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삼투압 파이는 C concentration 농도인데 이건 몰 농도입니다. R은 기체상수고요. T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찜에 따라서 삼투압이 커져요 하는 거라고요. 식물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수십 미터 높이까지 꼭대기까지 물을 올리는 그 여러 가지 연유의 표면 장력도 있겠고 뭐 삼투압도 있고 모세건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고농도인지를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 변환 공식을 통해서 용액 A, B 중에 누가 더 고농도인지 찾는 거라고요. A는 순수 용매입니다. 뭐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는 저농도네요. C가 고농도라고 해볼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P, 베이퍼, 증기압은 A, B, C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네요. 고농도가 되면 증기압 많이 내렸어요. 볼링 포인트 끓는 점 어떻습니까? 근데 끓는 점 고농도가 되면 올린다 했습니다. 어느 점은요 하겠습니다. 고농도가 되면 더 많이 어느 점을 내려요. 삼투압은요 고농도가 되면 삼투압이 커져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또는 이것들을 주고 누가 더 보는 건지 찾아라 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난 수업을 하면서 오늘 추수전 수업하면서 오늘 이거 풀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나? 해오신 분?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게요. 페이지 124페이지부터 시작하네요. 보면 중간에 뭐 ppm이나 ppb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요. 앞에 내용 간단하게 한번 더 보시고 문제 풀이 시작하십시오. 나중에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시작하세요.